뷰티 뮤지엄. 안녕하세요, 뷰티 뮤지엄 삐삐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지 주유님께서 화장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 가지고 어설프지만 완성되면 그럴듯한 뾰용 내 생애 첫 풀 메이크업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우리 데이지 주유님 수능 치르신 겁니까? 야, 일단 박수 엄지척 드릴게요. 이번에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요 뷰티 뮤지엄. 우리 데이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대화에 소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20대가 되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그나저나 말이죠, 제가 이제 친척분한테 이제 그 맨투맨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짜라라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무늬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무늬가 X8. 이게 요즘 동대문에서 유행한다고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동대문에 유행하는 이거 요즘 유행어입니까? 이거 유행어입니까? 아니 이게 저는 좀 이게 욕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X라는 것이 그 우리 로마 숫자를 표기할 때 X가 1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8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쨌든 오늘 잠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그 풀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지만 제가 어떤 화장법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뷰티 팁? 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실수를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요런 느낌. 벌써부터 지금 꼰대 같은 느낌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추억팔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꼰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에이 삐삐, 꼰대 그냥 에이 지겨워 잔소리 이럴 수 있지만서도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일단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1번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기, 2번 눈썹 정리하러 가기.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이미 베테랑이 되셨다고 저는 봅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일찍 받아볼 걸 굉장히 아쉬웠어요. 제가 그 컬러 팩토리 말고 그 전에 따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받으면 이 색깔에 따라서 사람 이미지가 정말 확 바뀌어요. 저도 아직은 정확히 저의 그런 특징을 이제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그거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요즘은 시스템이 되게 좋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퍼스널 또 전반적인 이게 어울리는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 삐삐님 같은 경우는 뭐 라운드보다는 V넥 쪽이 낫다, 아니면 뭐 액세서리 컬러라든지 헤어, 염색을 이런 색으로 해보시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에 어떤 컬러를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딱 쌓이다 보니까요, 가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아 이거는 생각보다 좀 아니네, 이거는 괜찮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생기니까요, 메이크업 할 때, 그 다음에 제품 구매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색깔 같은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매할 때는 너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퍼스널 컬러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고가스러운 느낌이 나요. 고가스러운 느낌이 나서 20~3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1대1로 정말 막 디테일하게 막 맨날 저한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좀 비싸겠죠, 가격이. 근데 저는 그룹으로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눠볼 수 있고, 좋은 거는 뭐냐면 그룹이 다른 사람 거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비교가 돼요. 아 저게 진짜 어떠네 어떠네 이렇게 그 느낌이 딱 오다 보니까 저는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도 제가 디테일하게 딱 말씀을 이거는 드릴 수가 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약간 백화점 브랜드의 그 립스틱 가격 정도, 그 정도 예상하시면은 넉넉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친구 한 명이랑 모르는 분들이랑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어색했지만서도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또 친구끼리 또 모여서 가면은 더 솔직한 피드백이 또 오고 가겠죠. 이거는 아니다, 오, 뭐 이렇게 막 그 솔직한 피드백들 재밌을 겁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진단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눈썹 정리하는 것도
이제 추천드려요.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안 다니는데 예전에는 눈썹 왁싱샵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2만원 주고 3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했어요. 그때 생각은 그렇죠. 아, 2만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면은 깎으면 돼, 그 라인 따라서.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게으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3주가 지나면 막 풍성해요.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깎이고 누가 그건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없고 형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샵에 다녔었는데요. 괜찮아요. 그 눈썹 하나만 딱 하고 나와도요, 정말 자신감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눈썹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약간 혼이 많이 난다고 할까요? 오늘 눈썹을 왜 이렇게 대충 그렸냐? 이상하다. 이런 피드백이 조금씩 옵니다. 근데도 저는 당당하게 저 마음대로 다니지만서도 약간의 옛날에는 특히 스트레스가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왁싱샵을 찾아가지고 다녔는데 하고 나면은 정말 그 자신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눈썹 하나만 했는데도 뭔가 내 얼굴이 정리된 것 같고 깔끔하고 느낌이 또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눈썹 깔끔하게 딱, 또 눈썹이 또 인상의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썹 깔끔하게 내 눈썹 딱 찾았다. 그 상태에서 내 색깔 찾았다. 내 제품 찾았다. 훨씬 이게 수월한 루트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실수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어쨌든 또 저는 생각나는 게, 저는 비비만 썼었어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저는 피부가 썩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기초와 이제 세안만 잘해주면 되는데 이게 간단하지만서도 지켜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65일 건성이에요. 항상 건조함을 느끼는데 기초를 이제 수분 공급을 잘 해줘야지 아무리 좋은 촉촉한 비비, 촉촉한 파운데이션 써도 제가 이게 수분 공급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뜨거나 무너지거나 갈라지거나 지속력도 떨어지고 커버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비비랑 파데가 그냥 이제 장단점이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보기는 했죠. 비비 같은 경우는 생얼 메이크업 하면서 유행했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 그렇지만서도 이제 아무래도 커버력이나 그 다음에 다크닝 현상,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어두워지는, 색깔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신에 파운데이션은 몸이 그 커버력 좋고 컬러도 다양해가지고 내 색깔에 맞춰서 훨씬 자연스러운 이제 화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두꺼운 거는 사실이다. 화장이 조금 두께가 있게 되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또 꼰대 같은 발언을 조금 하자면은, 저는 사실은 너무 막 처음 화장할 때부터 파운데이션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처음 시작은 약간 비비 크림으로 해도 되지 않나.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더 좋은 커버력을 찾아서 이렇게 더 두껍게 화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처음부터 파운데이션을 막 바르고 컨실러 쫙 바르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볍게 비비크림으로 나의 어떤 피부 톤 정리 살짝, 다크닝은 있을지라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붓펜 아이라이너 요거를 좀 추천드려요. 요즘은 워낙 그 뭡니까 펜슬도 되게 막 얇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는 조금 살 밀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붓펜으로 부드럽게 수정도 간편하고 그림도 간편하게 그려지고 뭔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리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손을 못 대요. 저는 또 더군다나 수전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도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하여튼 붓펜 추천드리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저는 예전에 실험적인 화장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가 젤 아이라이너에 꽂혀가지고 말이죠. 쌍꺼풀 이 라인 전체를 검정색으로 덮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대학 때 그때가 이제 20살이었단 말이죠. 대학에 이제 수업 들으러 갔단 말이죠. 도도도도도 갔는데 친구가 표정이 이제 그닥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라이너를 살짝 언급을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요. 그 다음부터 그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실험들 자꾸 거듭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또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장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예전에 그
메이크업 책을 정말 많이 샀어요. 진짜 메이크업 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은 난관에 부딪혀요. 뭡니까? 일단 제품 자체가 이제 비싼 걸 써요, 보통은. 제품이 없고. 그리고 또 장비도 없어요. 브러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잖아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뭐 이게 요즘 스타일 뭐래 버건디래 요즘 화이트 크리스마스 스타일래 이런 스타일도 다 좋지만서도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뭔가 다른 느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좋지만은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결점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 메이크업이 진짜 좋은 예쁜 메이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슬슬 이제 루즈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데이지 주님께서 이제 좋은 아이템 주셨는데 제가 또 능력이 이렇게밖에 못 드렸네요. 하지만 근데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 제가 진심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정말 아쉬웠거든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거를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이런 생각들이 나요. 저 솔직히 이거 화장대를 저는 자주 정리해요. 안 쓰는 화장품은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리거든요. 왜냐면 누구 주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가끔씩 주기도 해요, 완전히 새 거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제가 막 애매하게 쓰던 거면은 그래가지고 버려버리는데 지금도 약간 진짜 아쉬운 제품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돈 아깝다. 이거를 왜 샀나. 진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자꾸 겪고 저도 이제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면서 데이터를 자꾸 쌓아가고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화장은 뭐 이렇게 이럴지언정? 이럴지언정? 저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실패와 연습만이 성공의 어머니!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